안녕하세요. 리플 XRP 조객차입니다. 25년 5월 8일 오전 5시 58분입니다. 오늘 FMC 회의에서 금리는 동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FMC 회의가 5주 6일 남았습니다. FMC 회의는 1년에 8번, 6주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고 오늘이 5월 8일이니까 6월 19일 03시 한국 시간으로 시행이 되고 그때의 지금 예측으로는 여전히 금리가 동결할 확률은 79.1%, 금리가 내릴 확률은 20.9%이고 오늘 파월 의장의 멘트를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내려라. 파월 의장은 나는 나의 갈 길을 가겠다. 나는 니를 만날 생각이 없다. 전혀 다른 스탠스의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렇게 요동치고 있지 않고 있다. 어느 정도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바이든 정부의 때는 연준의 정책이 굉장히 투자 시장에 큰 이슈였는데 지금은 이 연준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보시면은 어제 기사가 났는데 오는 8일이나 9일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큰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미국 시간이겠죠. 한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오늘 5월 8일 밤이나 5월 9일 내일 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이나 금요일 오후에 이런 발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발표일까? 여기 보시면은 무역과는 무관하다. 그러면 무역과 무관하다는 간세 관련 발표는 아니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전쟁이나 에너지나 아니면은 암호화폐 관련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겠죠. 저 이제 희망 사항으로는 암호화폐 관련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것은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작성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약달러입니다. 약달러라는 것은 기존의 미국을 지탱하는 원리는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고 중국이나 일본이 미국 채권을 사주고 그리고 그들 국가는 싼 물건을 팔아서 미국에 팔면은 무역 수지 흑자가 나고 그리고 그 돈으로 미국에 다시 주식에 투자하든 채권에 투자하고 이렇게 선순환으로 굴러갔는데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바뀌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의 중요한 정책은 강달러가 아니고 약달러다. 미국이 강달러로 인한 기축통화의 가장 큰 문제는 강달러가 지속되면은 무역 적자, 재정 적자, 산업 붕괴, 제조업 붕괴, 일자리 감소, 플라자 합의, 관세 등 여러 조치를 하여도 시간 경과 위기 발생 시 강달러가 기존에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었는데 그것이 트럼프 정부의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의 기축통화와 달러를 분리시키는 것이다.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접하고 있는 탈달러 정책이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암호화폐가 XRP가 달러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기축통화인 달러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미국도 살고 여러 가지 이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부채가 지금 36조 달러인데 그 부채 가운데서 보시면 지난 100년 동안 부채가 36조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0년이고 2010년 그러니까 지난 80년 동안 부채가 10조 달러 내외였는데 불과 15년 동안 그러니까 20조 달러의 부채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부채보다가 최근 들어간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이 부채가 증가함으로써 미국 재정적인 부담은 엄청난 부담이 되겠죠. 이자 부담이 엄청나다. 이렇게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골로 간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그래서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부채를 리셋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은 크립토, 암호화폐의 가치를 급등시킴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적자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는 결과죠. 이걸 리얼하게 설명을 드리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내가 빚이 1000만 원이 빚이 1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내 월급이 월 300만 원 받다가 월급이 한 달에 3천만 원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부채의 1억에 대한 부채는
그대로 있는데 월급이 늘어나 보니까 부채를 빠르게 갚을 수 있는 원리겠죠. 그것이 지금 미국이 취하고 있는 궁극적인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CBDC 미국은 하지 않는다는 거. CBDC란 자체가 디지털 달러, 한국은행 CBDC 한다는 건데 그 말은 뭐냐면 기축통화인 달러를 디지털로 바꾼다는 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CBDC를 발행하는 순간 결국은 미국 현재 종이화폐 달러나 미국의 CBDC나 같은 위치에 있으므로 강달러가 지속된다는 건데 미국 CBDC를 발행을 하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미국 달러와 CBDC와 그래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도 미국이 강달러일 때 플라자 합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 가치가 지금처럼 막 계속 주구장창 하락을 하는 겁니다. 엔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같은 맥락이니까 원달러 환율이 2,000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싼 거죠. 쉽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니까 아반떼를 쉽게 말해서 1,000원에 만들어서 미국에 팔면은 또이또인데 엔화 가치가 원달러 환율 1,000원에서 원달러 환율 2,000원 되면은 만드는 비용은 1,000원인데 원달러 환율이 2,000원이면 미국에 팔 때 2,000원에 1달러만 받아도 2,000원이니까 현대자동차는 쉽게 말해서 가만히 앉아서서 한 차익으로 1,000원을 더 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플라자 합의가 했던 것이 뭐냐면 엔화의 가치를 절상, 그러니까 약달러를 만들고 엔화의 가치를 급등을 시키죠. 그러니까 도요타 자동차가 쉽게 말해서 원화로 쉽게 말해서 도요타 자동차가 자동차를 한 대를 만들면은 1엔을 일본 내에서 만들어서 미국 수출하면은 또이또이였는데 갑자기 이게 엔화 가치가 원화처럼 2,000원이 돼버리면 가만히 앉아 현대자동차처럼 가만히 앉아 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절상을 시켰고 이로 인해서 일본 내의 부동산 이런 가치들이 급등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이 어떻게든 시작이 되었고 이것을 경험한 일본은 지금처럼 그 이후에 보면 일본의 전략은 굉장히 아리가또를 잘한다. 미국에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미국 말을 순응하는 그런 스탠스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저의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맞다 안 맞다 보다는 희망을 하고 있다. 지금 이제 기사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높게 된다. 자,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